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케이스는요, 6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 환자분은 감사하게도 충청남도 홍성에서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MRI를 찍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자고 권유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먼저 오시게 되는데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증상의 경우에는 오른쪽 팔이 올라가지 않으시고 오른쪽 어깨 쪽으로 해서 이제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특히 힘들었던 증상이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다가 이제 깨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받고 싶다 해서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쪽 팔이 있고 어깨 부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위팔뼈가 있고 날개뼈가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엑스레이만 보고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위팔뼈가 있고 여기 날개뼈가 있으면 자, 우리가 팔을 돌리고 움직일 때 쓰는 근육 다발이 있어요. 자, 그 근육 다발이 자, 이렇게 보시면 어깨로 움직이는데 보면 전면 삼각근, 그 다음에 측면, 후면 삼각근인데 실제로 내가 어깨를 돌리고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겉에 붙어 있는 이런 삼각근은 이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깨를 돌리는데 주가 되게 쓰는 거는 이 삼각근 안쪽으로 해서 보게 되면 어깨를 말 그대로 회전시킨다고 해서 회전시켜주는 근육다발, 이걸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다발이 보시게 되면 앞쪽에 하나, 위쪽에 둘,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셋, 네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전근개가 고장이 나면서 이 위쪽에 이제 붙어 있는 막들이 있어요. 윤활막이라고 해서 회전근개 위를 덮어주는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윤활유 역할, 완충 작용을 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회전근개랑 이걸 감싸고 있는 윤활막이 낡고 고장이 나서 통증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어깨를 움직일 때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 하면 제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회전근개에서 특히 위쪽에 있는 이런 근육다발은 주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을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겉에 있는 근육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이런 회전근개 근육다발이 주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팔을 올리고 내리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자, 내가 이제 밧줄을 당기면서 이렇게 팔이 쫙쫙 올라가고 하는 건데, 이 당겨주는 이쪽 부착 부위가 낡고 고장이 나고 손상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잘 안 되는 이런 오십견 증상이라고 해요. 팔이 잘 안 올라가고 하는 게 오십견 증상을 이제 보이는 거고, 이 회전근개도 이제 낡아 있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은 걸 보게 되면 이 위팔뼈가 있고 날개뼈가 있으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회전근개가 이 날개뼈에서 이 위팔뼈 끝쪽에 붙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끝에 붙어 있는 이런 회전근개가 이제 낡기 시작하면 회전근개랑 윤활막 부위가 낡고 딱딱하게 굳게 되고, 그럼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하얗게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하얗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낡고 고장이 나다 보니까 내가 어깨를 들고 내리고 할 때 원래 보면 이 사진을 봤을 때요, 이 날개뼈 부위 안쪽으로 해서 이 위팔뼈가 이 동그랗게 튀어나온 돌기 부위 있잖아요. 이게 아까 3D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 날개뼈가 있으면 이 돌기 부위가 부드럽게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 튀어나온 부위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렇게 돌기처럼 나온 부위가 부드럽게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깨가 걸리는 거예요.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팔을 드는데 팔이 잘 안 올라가니까 몸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는 일단 그 상태를 점검해보고 봤을 때 아직은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유를 드렸던 게 물리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약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니까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통증이 좀 가라앉고 있었는데 여전히 밤에는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셔서
어깨 쪽에다 프롤로 주사라는 증식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깨 통증이 많이 가라앉으시고, 어깨 통증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도수 치료라고 해가지고 어깨를 풀어주고 굳어있는 어깨가 잘 올라가게 움직이려면 결국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깨를 풀고 치료를 받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다 나으셔가지고 아주 생활도 잘하고 있으시고, 지난번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저한테 와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요, 처음에 뭔가 아프거나 했을 때 바로 주사 치료를 하거나 극단적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이런 물리치료나 비침습적 치료라고 해요. 물리치료나 약이나 또는 도수치료 이런 걸 먼저 충분히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낫지 않으면 주사나 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여러 병원을, 팔이 아파가지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으나 차도가 없어 지인이 소개로 그 서울에 있는 마디마디 그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큰 모니터를 놓고 한 30분 동안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원장님이 처방대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상당히 차도가 좋았습니다. 예, 서울 그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MRI 촬영 후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의사 선생님의 소견도 있고 해서 수술하는 게 좀 겁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인의 소개로 그 마디마디 병원에 가가지고서 한번 원장 선생님 한번 상담을 해보라는 그런 그 조언을 듣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었는데, 거기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처방해주는 그 약물 치료, 그거 치료를 받고 도수 치료를 받고 한 몇 번 치료를 받고 난 그 차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었거든요. 옷도 못 입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하게 거기 가서 그 진료 치료를 받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